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강원과학고등학교 재학 중인 허진웅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부터 과학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우선 과학사 얘기를 하기 전에 인트로로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선 구글에 한번 과학이라고 검색을 해봅시다. 구글에 과학을 검색해 보면은 어, 과학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나오죠. 우선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실험 기구들을 놓는 것, 현미경 사진, 뭐 분자 구조 사진, 여러 여기 실험복을 입은 과학자의 사진,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에게 과학이라 함은 약간 신비한 영역, 또 재미없고 그들만의 사는 세계, 뭐 그런 식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과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 저변에 깔린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나고 훌륭하냐는 거죠. 적어도 현재 정부에서는 매년 수십 조를 과학에 때려박고 있고, 연구원, 교수 같은 흔히 과학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대단한 권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애정, 신뢰를 얻고요. 무엇이든지 과학적인 건 신뢰의 대상이고, 비과학적인 건 비난과 비판과 거짓의 대상이죠. 과학이 대체 뭔데 이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을 하고자 하면은 서양 여러 과학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하고 얘기를 할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외국에서 들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들여온 지 얼마 되지도 않죠.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수입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수입한 정도도 아니고 의무교육에 포함시켜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든 국민에게 과학을 가르치죠. 의무교육이라는 말은 좋은데 자기가 알아서 선택할 능력도 권력도 없는 아이들에게 싫어도 배우라고 국가가 선택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잘 생각해보면 약간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과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국민이 과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곧바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학 없이도 잘 살았던 것이 아니고 과학을 몰랐기 때문에 가난하고 낙후된 생활을 했고 결국에는 과학 문명이 힘을 가진 서양에다가 약간 힘에 밀려가지고 그런 종속적 관계를 맺게 되었죠. 또한 우리보다 먼저 서양 과학을 들여온 일본한테 그래가지고 지배도 받았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나마 해방 후에 정신을 차리고 과학을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경제 발전도 하고 또 선진국 대열에도 끼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도 마찬가지로 과학 교육이 왜 필요하고 과학 연구에 왜 투자해야 하느냐 이런 식의 논쟁이 벌어지면은 항상 경제 발전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또 원자폭탄이나 인터넷, 유전공학, 우주탐험 등 과학이 없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경이로운 혜택을 과학 덕분에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서 기술은 과학을 응용한 결과이긴 하지만 순수한 과학 그 자체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 때문에 과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보면은 순수 과학의 의미와 중요성은 실종되어 버립니다. 과학의 문화적 가치도 파악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기술적 응용을 위해서 과학이 필요하다면은 소수의 전문가만 과학을 알면 되죠. 기술적 전문가가 될 사람들을 국가대표가 될 운동선수 지금 양성하듯이 어려서부터 잘 뽑아가지고 훈련시키면은 그 사람들은 알아서 좋은 기술을 발달시켜가지고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겠죠. 과학교육을 한답시고 온 국민을 미적분이나 유기화학이나 뭐 물리 포물소 운동 이런 것처럼
이런 걸로 굳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과학을 그러면은 우리는 왜 배우는 걸까요? 그것도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을 넘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으로 문과, 이과 상관없이 모두 다 배울 수 있게 하죠. 과학을 제대로 배웠을 때 남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을 제대로 배웠을 때 남는 거는 과학적 탐구를 해본 경험이고요. 그 경험에서 익힌 과학적 사고방식과 과학 지식의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현재 과학 교육을 보면은 진정한 탐구의 경험을 대부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에요. 어렵기만 하고 무의미한 과학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과학에 대해서 간직하고 있는 거는 약간 어렵다, 재미없다 이런 식의 공포와 혐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첨단 현대과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여다보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한 10년, 15년 그렇게 계속해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도 다른 분야의 첨단 현대과학을 들여다보아라. 예를 들어서 물리만 공부한 사람한테 현재 나온 이런 생물의 최신 논문을 쫙 읽어보게 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 사람도 보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학의 내용 자체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과학의 본질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학사가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했던 과학은 많은 경우에 일반 사람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고 그 주제들은 일상생활과도 잘 연결됩니다. 네, 오늘부터 진행할 어, 과고생 진웅이의 과학사 이야기는 사실상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과학 지식보다는 좀 더 낮은 단계에서 쉽고 재밌게 이해 가능한 콘텐츠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약간 역사적인 오류나 과학적인 오류 같은 것들이 발견되면은 네, 곧바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고생 진웅이의 과학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